기하기를 조금 해보시면 지난 이제 5위에서 가을 야구 냄새만 맡고 바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포수 트레이드 이야기가 아직도 뭐 사그라들지는 않았는데 네네. 지금 캠프 시작하는데 무슨 뭐 트레이드 이야기 나오면 하는 선수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뭐 그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뭐 되면 어떻게 되면 모르겠. 그래서 뭐 4월 말이 됐던 4월 초가 됐던 뭐 그때쯤 돼서 만약에 안 되면 뭐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전혀 그런 거고 기존 선수 이야기하는데 기아의 포수는 좋아지고 한승대 선수. 결국은요. 예. 수비형 포수인 한스택 선수와 네. 주여상 선수, 주여상 주여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아의 성적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거기 하나 큰 틀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세팅이 돼 있는 기아입니다. 뭐가 문제냐? 결국은요. 기아는 포수와 불펜 투수, 세든맨을 맡는 전상현 선수와 장현식 선수. 장현 선수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포수 문제와 전상현과 장현식 선수만 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기아는 뭐 포수 시즌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거 외에는 기아에게 크게 뭐 약점으로 꼽히는 부드러진 면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김도영 선수가 저는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할 것이다. 김도영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고졸 1년차 때는 그렇게 고생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네네. 시범경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시범경기 너무 잘해가지고 기대가 더 크. 1년차가 지나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도 못할 때도 보면 선수 그 김도영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오, 쟤는 좀 남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아마 김도영 선수가 올해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항상 전제 조건에 따르는데 우리 그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미국 나가면 적응 잘 못하잖아요. 타자들.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이대호 선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150만 불인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800만 불짜리 선수였대요. 자기는 3할을 치고 있는데 그 선수는 2할 1푼 뭐 이런 거 치고 있는데 그 선수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건 상업야구니까. 그렇죠.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이대호를 빼버리고 그 선수를 낸다는 거예요. 경기를.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떻게든 이대호는 자기가 안 한다가는 이상 계속 경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타격감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나왔어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턱 빼버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탁 다운되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김대영 선수요. 제가 볼 때 제가 잘할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그 이면의 전제 조건이 아까 마찬가지 이대호 선수 예를 들었던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연 시즌 초반에 잘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내보낼 것이냐. 김정은 감독이. 왜? 유지혁 선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유지혁 선수가 훨씬 잘했단 말이에요. 나이 더 선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안 내보내면 팬들도 뭐라고 그러고 팀 내부에 뭔 문제도 생길 것이고 이거를 감독이 어떻게 이기고 가느냐예요. 그걸 이겨내고 과연 김도영 선수를 주전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내보낼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많이 그렇게 내보내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팀의 엄청난 그 공수주에서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김종국 감독이 해결을 하느냐. 감독님들은 보통 컨디션 좋은 선수, 잘하는 선수 무조건 주전 쓰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김도영 선수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인인데다가 작년에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지혁 선수가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김도영 선수 또 이렇게 내보낸다? 초반부터 잘하면 그게 다 묻어지는데 그러면 유지혁 선수를 다양하게 유틸리티로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일루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 내보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 원성을 또 김용국 감독 올해 성적 못 내면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유지혁 선수가 잘하면 못 뺍니다. 잘하는 선수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아는 글쎄요 자익수 부분이 이제 최용 선수가 수비에 나가면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익수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던 전상현과 장현식 선수 포수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기아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가져가리라고 봐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삐끗거리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고요. 필승조에서도 원포인트 릴리프에서도 좌투수 원포인트 릴리프에서도 김대유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좌투수면에서도 강점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뭐 우선은
그 포수 문제는 제가 볼 때 한스택 선수가 수비형 포수이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수비 문제에서 크게 뭐 그렇게 마이너스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말씀드렸던 전상현과 장현식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아 같은 경우 신범수나 김선우나 이렇게 또 신진급 이렇게 포수들한테도 또 기대도 걸고 막 무한 경쟁이라 그러는데 무한 경쟁이란 말은 이제 고민이 좀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고민이 있으니까 경쟁을 하여튼 그러니까 기아에 또 만약에 양의지 선수가 있다 그러면 무한 경쟁 이야기 하겠어요. 그 이야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한승택과 주효상 선수와 신범수, 김선우 선수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공수주가 갖춰져 있는 선수가 조금 나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뒤집어 보면. KT는 지금 뭐 그 투수진은 뭐 강하다고 다들 좀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뭐 사실 뭐 리그에 뭐 정상급인 그 국내 선발들이 다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나아질 것 아닌가 그런 기대치는 있는데 KT는 그래도 강팀의 이미지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투수진이 물론 내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뭐 고민 없는 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캠프 나가면 15명 데리고 가면 뭐 150승 나오고 막 이런다는 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KT는 누가 봐도 외부에서 보면 투수진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다. 선발진은 넘쳐나고 그러다 보면 뭐 선발진에서 떨어진 선수는 불펜에 가도 되는 거고 뭐 마무리 투수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갖출 수가 없어요. 더 갖추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감독이 더 갖추고 싶지 더 안 갖추고 싶겠어요. 근데 KT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이상 어떻게 더 갖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선발에 거기에 뭐 불펜 김민수 선수 작년에 뭐 엄청난 활약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인 박현영 선수, 박현영 선수까지도 1년 차인데도 그런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KT는 투수진이 뭐 어디다 내놔도 남을 데가 없다고 봅니다. 단 그 이강철 감독의 고민거리가 한 선수가 있어요. 작년에 쭉 그 전반기에 선발을 하다가 후반기에 불펜으로 내려온 선수가 있어요. 이강철 감독의 고민은 배재성 선수예요. 지금 배재성 선수가 스피드도 좀 떨어진 상태고 선발로서는 구종이 좀 단조로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상대 아무래도 투구수를 많이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많이 잃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배재성 선수를 이강철 감독이 불펜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선발로 간다고 한다면 또 그 고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선발을 하다 불펜으로 내려가면 어떤 그 실망감, 약간 상실감, 허탈감, 자기가 좀 이렇게 다른 투수들에게 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탁 마음을 잡고 못 하는데. 아마 배재성 선수가 불펜의 역할을 제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볼도 빨라지고 더 다른 구위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선발에서 불펜으로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많이 다운돼서 그런지 자기 볼을 투구하지 못했거든요. 이강철 감독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저는 배재성 선수라고 보거든요. 본인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투수 쪽에서는. 야수 쪽에서는 김상수 선수가 갔기 때문에 심우준 선수가 군 입대의 그 공백을 김상수 선수가 충분히 지금 나이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메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포수라든지 내야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그 약점이 도드라지가 않거든요. 강백호 선수는 다시 부활한다. 강백호 선수는 뭐 그러니까 연봉이 다운됐다고 그래서 성적까지 같이 다운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오히려 더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 강백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질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만약에 이 높은 연봉이 자기가 이제 성적을 못 해서 부상으로 성적을 못 해서 떨어졌는데 그럼 나 야구 안 해 이렇게 된다고 나면 강백호 선수 아닌 거죠. 그렇죠. 또 강백호 선수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이게 또 약이 될 수 있다. 강백호 선수 이렇게 보입니다. LG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연경엽 감독 이제 새로 사령탑을 맡으셨는데 지금 뭐 LG는 유강남 최은승 나가고 박동원 이렇게 영입을 요렇게만 보면 조금 좀 아쉬움은 있죠. 최은선 선수 나간 부분이. 그죠? 그런데 원래 외국인 타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오스틴 딘 선수가 왔으니까 우리는 뭐 지금 마이너스 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들 내부적으로 보고 사실 올해는
LG가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예. LG 제가 볼 때는 LG가 작년에도 외국인 타자 없이 포스트 시즌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예, 뭐 거의 한 시즌을 외국인 타자 없이 득 못 봤죠. 예, 외국인 못 봤죠. 타자 득을 그래서 거의 못 봤다. 최은성 선수가 나간 부분에서 우타자이기 때문에 좌타자 일색인 LG 트윈스로 봤을 때는 물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오스틴 선수가 꾸준히 경기를 많이 해준다고 한다면 최은성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타자들도 전체적으로 세팅이 다 잘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투수진은 작년보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은 김윤식 선수가 네. 작년에 나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후반기 때. 예,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 빠른 볼과 체인지업이 구분이 그러니까 타자가 타석에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게 체인지업인지 속구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좋은 체인지업을 던지는 터너링의 투수들이 효과, 그렇죠. 네. 우리가 터너링의 효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볼을 넣는 지점 16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타자들이 배트를 내미는 그 거리가 홈플레이트에서 한 7m, 7m 좀 한 7.5, 뭐 7.2 이 정도에서 배트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 구종이 파악이 안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터너링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김윤식 선수는 배트를 내려고 하는데도 이게 속구인지 체인지업인지 우리가 중계하면서 모니터를 봐도 잘 안 나와요. 그 볼만 계속 투구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LG를 이야기할 때 애국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제3선발이 없었다고 매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김윤식 선수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작년에 그 후반기에 나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대표팀에도 뽑혔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도 포스트시즌 앞두고 허리 부상 때문에 조금 이게 엔트리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허리 부상만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민호 선수도 있고 5선발만 뭐 어느 정도만 갖추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선발질도 작년보다는 LG 트윈스가 훨씬 더 나아지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네. 3선발은 김윤식 선수가 하고 4선발은 이민호 선수가 하고 5선발은 뭐 임창규 선수가 하면 되는 거니까. 불펜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불펜은 뭐 최강 불펜이죠. LG는 뭐 가장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은선 선수가 빠졌어도 오스틴 딘 선수만 들어와서 LG 타자가 작년에 몇 경기를 뛰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경기 이상만 뛴다고 한다면 뭐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타선입니다. 키움 이야기를. 키움은 이번에는 이제 이게 5강 후보를 다 꼽으시더라고요. 이정호 선수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을 야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 가을 야구 후보가 아닙니까? 그런 거 진짜 많이 좀. 에휴. 저는 지금도 5강 후보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도. 또 왜 또 충격 발언을 하죠? 아니 다들 5강 후보. 아니요. 저는 쉽지 않다. 올해? 저한테 지금 박 부장님이 5강이 누구냐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 아직은 이제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 아니 키움이 그러면 키움의 어떤 마이너스되는 측면들이 어떤 거 불안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불펜이죠. 불펜. 불펜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선발도 지금 안우진 선수와 역희 선수 두 선수가 하고 있지. 나머지 선수들은 그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펜까지 김재용 선수가 작년에 진짜 정말 잘해줬는데 진짜 잘했죠. 그게 이제 많이 읽혀가지고 올해 과연 그런 투구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김재용 선수는 세든맨에서 원포인트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이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수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포스트시즌 봤을 때도 계속 읽히잖아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던지기도 많이 많이 던지고 하니까. 그래서 키움은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세든맨과 마무리를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젊은 선수들을 가지고 또 홍원기 감독의 완벽한 정병술로 또 5강 안에 들어가 모든 전문가들을 또 무색하게 얼굴을 또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작년에도 키움을 5강 안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키움 밑에 있는 팀들은 다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데 안은진 선수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고 또 요키 선수도 그렇고 김재웅 선수의 역할 또 타자들의 나머지 거기에 푸이그 선수가 후반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결국은 5강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키움이 중위권에서 작년처럼 충분히 하위 팀들을 잡고 상위 팀들을 괴롭히다가 5강 안에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디펜딩 챔피언 SSG인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다 바꿔버렸어요. 외국인을 다 바꾸고 추진수 선수는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고. 네.
SSG가 이제 작년이 사실 우승의 적기라고 봤어요. 내부적으로 우리 그렇죠. 올해 우승 못하면 왜냐면 뭐 와이어 투 와이어로 그냥 계속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탁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성취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SSG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SSG는 지금 투타 전력에서 크게 보강을 해야 한다니 그런 것들이 타자 쪽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뎁스가 네, 꽤 예, 그래도 타자 쪽에는 두텁죠. 거의 없는데 결국은 이제 불펜과 마무리죠. 작년에도 그 불펜과 마무리 때문에 결국 마무리. 김광현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코리안 시리즈를 결정을 지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것이 더 심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김태형 선수도 지금 군대에 갔고 스윙맨 역할을 해줬던 이태양 선수도 하나로 가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원영 감독이 세던맨과 불펜을 누구를 배치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발에서 이 불펜 쪽으로 갈 만한 선수들은 문승원 선수 정도인데 김광현 선수가 계속 불펜을 한다고 한다. 김광현 선수가 마무리로 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옛날 선동열 선수가 마무리로 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뭐,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했던 문승원 선수도 간다고 문승원 선수도 사실은 세던맨에서는 좋은 활약을 했어요. 마무리로 가니까 이게 뭐 5점도 뒤집혀지고 막 이런 상황이 뭐 한두 번 있어가지고 본인도 아마 마무리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부위가 또 좋으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그렇다고 뭐 박종훈 선수를 불펜으로 돌린다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선발감들인데 그러면 선발들이 넘쳐나잖아요. 지금 기존 외국인들 둘에 김광현 선수에 문승훈, 박종훈 선수까지 들어가고 오원석 선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서. 예. 그렇다고 보면 김원영 감독은 딱 불펜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어떻게 갖추느냐 여기에 SSG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강을 예상을 하시면 이게 위원님 5강 저는 어딥니까? 5강을 그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크게 이렇게 나누면 3강 4중 3약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3강 4중 3약. 3강 그래서 어디로? 그래서 KT, LG, 두산 여기가 3강 4중이 이제 기아, 롯데, SSG, 키움 3약이 NC, 하나, 삼성 이렇게 보입니다. 박정훈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안 오늘 해봤어요? 밤에 고민해 보려고. 본인은 안 해보고 패널들만 코너에 몰겠다. 저 작년에 하나만 틀렸어요. 키움 하나만. 키움만 딱 잡으셨으면 완전 100점 됐는데. 그런데 키움을 5강 안에 이야기한다는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키움이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진짜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와 김재용 선수, 안우진 선수 이 세 선수가 거의 뭐 주도권을 잡고 했기 때문에 진짜 안우진 선수의 그 이 변신은 참 대단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오히려 이제 꼴찌 그러면 이제 3약 중에서 꼴찌겠네요. 아무래도. 도대체 올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다 전력 보강했어. 하나도 이렇게 전력 보강하고 하나가 지금 11년 만에 외부 FA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3명이 나오고 으쌰 절대 꼴찌는 안 된다. 하나가 올해는.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어느 팀이 꼴찌인 거야? 뭐 이렇게 오히려 꼴찌 예상이 더 2023년은 더 뭐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어디로 예상을 하십니까? 꼴찌. 하나죠. 저는 하나가 야수에서요. 하주석 선수가 빠진 부분도 크다고 보고요. 하주석 선수가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사실은 하나가 전력이 강해지려고 한다면 하주석 선수가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뭐 하이타순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서 수비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해결을 해내고 그러면 훨씬 더 하나가 좋은 타선에 더 탄탄한 팀이었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선수도 있지 않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를 중심에 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가 우리가 항상 좋은 그 전력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 대한 수비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지금 노시안 선수도 그렇고 유격수 이제 오선진 선수가 나오고 할 텐데요. 전반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박정현 선수라든지 정은원 선수도 수비가 그렇게 지금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느는 게 아니고 딱 거기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1루 마찬가지죠. 3루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수비 문제가 오히려 더 거기에 지금 또 수베로 감독이 시프트를 또 너무 강하게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거든요. 특히 투수들의 피로감도 있고 막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꼴찌를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수들은 늘 그게 있죠. 이게 뭐 정답이라는 부분이 그쪽으로 타구라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만약에 하면 시프트에 그건데 시프트 때문에 안타가 나오면 그게 그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투수들은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럼요. 내부적으로 얼마나 말하는데요. 그냥 안타 하나를 맞으면 괜찮아요. 안타 맞으면 괜찮은데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를 놔두고 약간 잘 맞은 것도 아닌데 이게 속도가 떨어지면 삐삐삐 가는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봐도 누가 잡을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타고. 네. 그런데 다 옮겨놓다 보니까 그리 빠져나가요. 그거 타러 가면 엄청 크거든요. 그게 잘 됐을 때 네, 운 좋게 이렇게 딱 된 거는 진짜 네. 금방 잊어요. 네, 누구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금방 그거 있는데 그거 물론 좋죠. 기자분들이 선수들한테 인터뷰 해보면 뭐 100%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잡는 것도 많아요. 사실 제가 보면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저거 진짜 잘 갔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네. 플러스가 되니까 오, 시프트 저거 잘 옮겼는데, 네. 오, 잘했는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보다 보면. 그런데 우리 KBO 리그에서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타자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상적으로 해도. 모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미국처럼 이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에 2명 이상 배치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들어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될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수베로 감독이 그 시프트 강력한 시프트를 과연 올 시즌에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을 여지는 조금 있어 보이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하나 수베로 감독은 예, 올 시즌에는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KBO 리그 국내 감독이 이 정도로 성적을 내놓고 3년 동안 감독을 하는 감독은 KBO 40년 역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성적을 냈어야 되고 올해는 뭐 단연코 무조건 최하위를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요 바로 직전에 나오셨던 영상 보면요. 수베로 감독 그때 제가 수베로 감독이지 하나 좀 싫어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엄청 하셨잖아요. 근데 네. 안 싫어하시죠? 하나. 제가 하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싫어할 수 없지.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음. 이 말을 이렇게 포장해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싫은 것처럼 느껴지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살 다 떼고 네. 옆에 있는 전력에 의해서 살 다 떼고 그냥 이게 문제고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가요. 사실은 3할 때 후반, 네. 4할 때 초반에 승률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리그 엄청 뜨거워집니다. 3할 때 초반이란 말이에요. 작년도. 그렇게 그러니까 리그가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고 야구장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가 3할 8분 때 4할 때 초반 이런 승률만 가진다면요. 리그 엄청나게 뜨거워질 거예요. 한국 야구가요. 부활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네. WBC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승엽 같은 홈런 타자가 리그에서 나와줘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하나가 승률이 3할 8푼 뭐 4할 초할 때 초반 이렇게 가면 세 가지가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 야구는 관중석이 미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결국은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기아 롯데가 남풍을 좀 불어주면 밑에 지방에서 위로 이렇게 걸어주면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제가 꼽는 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를 싫어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번 시간도 우리 이순철 의원님 모시고 네. 격가지를 다 떼 몸통 이야기만 한번 쫙 해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 오늘도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잘 다녀오십시오. 예, 캠프. 예, 그러겠습니다. 그죠? 예, 이번에 또 캠프도 예, 가시고. 예. 하여튼 뭐 WBC 가서 네. 가장 하나를 가장 많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